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내년을 준비하면서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내년의 분위기를 또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박승진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내외 ETF 시장 전년 대비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나 선전을 했나요? 일단 뭐 시장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또 빠르게 진행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우리 글로벌 전체 ETF 시장 같은 경우는 뭐 18억 달러, 그러니까 18조 달러를 넘어가는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속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략적으로 연평균 20% 정도의 성장 속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은 더 빠른 속도로 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제가 170조 원대였는데 지금 11월 기준으로 280조 원대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종목 수도 이 930개대에서 지금은 1,050개까지 100개가 넘게 또 신규 상장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자금들이 ETF 시장에 들어오고 이 운용사들의 전략이 ETF 중심으로 재편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의 ETF가 훨씬 더 성장 속도가 빠르긴 한데 글로벌 세계적인 현상이네요, 이게. 그렇다면 ETF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 일단은 뭐 편의성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접근성이라든가 편의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 투자자분들께 굉장히 좀 좋은 툴로서, 도구로서, 투자 도구로서 이제 접근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연금에서의 수요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절세에 대한 부분들이 또 충족시켜주는 이런 자산의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절세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또 사실 뭐 테마라든가 내지는 또 옵션이 들어가면서 구조화 이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사실 뭐 제가 잘 알고 계시는 레버리지 ETF들 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접근 방법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기본 이 과거에 이제 주식 기준으로 이제 봤었던 투자의 툴보다 또 다양한 전략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한 해 키워드를 꼽으라면 우리가 앞서서 타이틀로도 나왔듯이 AI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도 이쪽이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모두가 관심일 텐데, 일단 AI 시장에 대해서 올해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뭐 올해도 사실은 뭐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항상 또 꾸준히 많으셨던 그렇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도 사실 뭐 AI 버블론의 중심에는 엔비디아라던가 뭐 알파벳, 그리고 또 뭐 지난주 같은 경우 브로드컴, 오라클, 이런 기업들이 이 반도체와 관련한 이런 이 밸류체인을 가지고 시장에서 관심을 항상 받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그 ETF 기준으로 보면은 뭐 SMH라던가 SOXX, 그리고 또 여기서 더 나가면은 아까 저희가 레버리지 ETF를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또 우리나라 투자분들의 또 최애 종목 중에 하나인 SOXL, 뭐 SOXL이나 SOXS 같은 종목들이 꾸준히 이 관심권에서 이 많은 거래 대금이 이제 수반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 생태계, 그러니까 AI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는 AIQ라는 종목까지 이 테마를 확장해서 가는 그림들이 좀 최근에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뭐 여기서 또 이제 다른 또 재밌는 스토리들을 찾고 싶은 투자분들께서는 뭐 ARTY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인프라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ETF고, THNQ 같은 경우는 이 AI를 활용해서 응용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구성한 포트폴리오인데, 이런 기업들까지도 ETF들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뭐 최근에 뭐 저희가 한국에서 상장된 종목 중에 뭐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그러니까 주요 종목들만 모아놓은 뭐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탑 3 플러스 이런 종목들도 관심이 많이 받았지만, 또 올해 상장된 종목 중에 또 이 원큐에서 나왔었던 미국 메디컬 AI, 조금 더 확장된 형태, 응용된 형태의 ETF들도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트렌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리포트를 내신 걸 보자면은 AI 혁명이 검증 국면에 최근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노이즈가 있는 국면에서 검증 국면을 통해서 보다 상승 탄력을 전반적으로는 키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검증 국면에서 너무나 옥석거리가 심하게 또 일어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은 뭐 이 버블에 네. 대한 얘기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버블에 대한 부분들은 뭐 항상 주가가 많이 오르면은
항상 이제 뒤따라오는 자연스럽게 그렇죠. 뒤따라오는 예.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올해 처음 나왔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던 이런 스토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실적 추정치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림들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여전히 이 IT 섹터에 대한 실적 추정치들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뭐 4분기 실적도 마찬가지고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 증가율이 지금 그 시장에서 계속 평가가 상향되고 있는 업종은 거의 IT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 여전히 집중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AI가 사실은 이 약간 경기와 펀더멘탈에서 좀 무관하게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면서 수요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들은 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부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 유동성이 이제 약간 조여지는 이 상황에서 또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들이 또 같이 타이밍상으로 좀 엮였던 부분들이 또 이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또 특수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시고 이 건전한 조정이라는 그 관점 하에서 실적 추정치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관점 하에서 좀 시장을 살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AI와 관련된 ETF 말씀을 해주시면서 밸류체인과 관련한 언급도 앞서서 잠깐 해주셨는데 AI 밸류체인도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내년에는 AI와 관련해서 어떤 ETF라든지 어떤 섹터의 ETF가 더 주목을 받게 될까요? 사실 이 밸류에이션을 제외하면은 또 다른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사실 반도체가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또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이 전력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뭐 지금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그렇죠.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뭐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우주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도 이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가지고 에너지원을 직접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 그리고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 보고 있고요. 전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AI 쪽의 수익성, 그러니까 재료가 부족해서 나타날 수 있는 실적의 상향이 좀 한계가 캡이 찌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나타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필수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이쪽에 이제 AI 쪽의 필수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더 중요한 포인트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GAP라던가 뭐 그리드 이런 종목들이 전력을 총괄하는 포트폴리오의 ETF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뭐 국내 종목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URA라던가 뭐 NLR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도 원전에 또 집중한 ETF들, 그리고 또 최근에 국내 상장 ETF들도 살펴보시면 SMR, 그러니까 소형원자로에 대한 이 테마 ETF들이 또 상당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AI, 그러니까 테크 쪽의 포지션과 같이 어떻게 보면 좀 세트의 개념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관련된 ETF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전략이 큰 틀에서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수와 관련된 ETF는 어떻겠습니까? 지수는 사실 뭐 내년 저희가 시장 흐름들을 보시면, 물론 지금은 굉장히 또 이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약간 조금 위축되는 그림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모습들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내년 역시도 이 주가는 사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이 확장되는 구조, 그러니까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가장 큰 배경은 이 각국의 정책 기조에 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기조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게 물론 이제 거꾸로 보면은 이제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 전반적으로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국가들, 웬만한 국가들, 주요 국가들은 다 지금 재정 확정 기조를 쓰고 있습니다. 뭐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재정을 좀 많이 쓰는 이런 정책 기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부채를 끌어쓰면서 또 같이 나오는 현상들은 또 통화 정책들, 그러니까 유동성 확장 기조들도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방향성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화폐 가치, 그러니까 전통적인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훼손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주식뿐만 아니라 이 자산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될 거고, 사실 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 소비가 되는 이 물량의 수에 대해서는 조금 위축되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 가격 측면에서 이 명목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적 규모는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은 주가는 그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이 상승 기조들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지수 추종형 ETF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코덱스 200 이런 종목들이 사실 올해 80%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기조들이 물론 탄력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이 흐름 자체는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이 금값입니다.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은값도 더불어서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어제 또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 CEO가 금값 폭락할 것이다. 지금 M2 대비해서 금 보유량이 대공황 제외하고 역대 최고 수준이다. 네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사라지면 금값 급락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돈나무 언니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뭐 이게 현실화된다면 언제쯤 현실화가 되는 것인지 금과 관련된 ETF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사실 저도 금이랑 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오르면 당연히 떨어질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지지난달 11월 달부터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도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완화되는 움직임들이 나오니까 금 가격이 한번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4,300 갔다가 이미 4,000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이고 이 기조는 사실 뭐 반복될 수밖에 없는 네. 패턴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 마이클 베리 같은 경우도 AI 버블론을 얘기를 하지만 버블이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어서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을 쉽게 잡기 어렵다 이런 코멘트들도 내세울 정도로 일단 지금 시장에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각국의 정책 기조들이 뭐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바뀌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리고 사실은 또 내년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정책 기조를 더 부양 방향으로 좀 쓸 가능성들이 높지 않나라 보고 있습니다. 뭐 연준 의장 이슈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들을 보면은 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현물 ETF도 있지만은 뭐 GDX라던가 SIL, 뭐 우리나라에도 금 채굴 기업 ETF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또 사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년도 ETF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라든지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은 뭐 AI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주도주는 어쨌든 이 테크에 대한 부분들,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 테크에 대한 포지션들, 그리고 또 뭐 원전 ETF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여기서 조금 더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뭐 네오 클라우드에 대한 뭐 지금 최근에 수요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로 확장하는 이런 흐름들, 이런 기조들을 결국은 AI에서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포지션들을 알파를 더 추가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우주라던가 네오 클라우드 조금 더 이 확장된 흐름에서의 응용 분야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 ETF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하나증권의 박승진 해외 주식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